제1편 대물림되는 신병. 24살인 김은정의 몸이 이상해진 것은 대학교 4학년 가을부터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했다. 밤새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온몸이 쑤셔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취업 준비에 지친 탓이려니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몸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이상해졌다. 밤이면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잠결에 일어나서는 기억에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룸메이트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은정아, 어젯밤에 너 계속 어머님 하면서 뭔가 얘기했어. 그런데 목소리가 완전 달랐어. 마치 할머니 같은 목소리로. 은정은 기억이 없었다. 다만 아침마다 목이 쉬어있고 온몸이 뭔가에 얻어맞은 것처럼 아팠다. 경영학과 4학년.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 인턴십에 합격해서 내년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평범한 연애를 하고 평범한 결혼을 하는 것이 은정의 꿈이었다. 그런데 몸이 이렇게 망가져가니 모든 계획이 흔들렸다. 병원에 가보자. 어머니 정순심이 서울까지 올라왔다. 딸의 몰골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통통했던 얼굴이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엄마, 괜찮아. 그냥 졸업 스트레스야. 무슨 소리야. 이게 스트레스로 이럴 일이야? 순심은 은정을 데리고 서울의 큰 병원들을 돌아다녔다. 내과, 신경과, 정신과. 온갖 검사를 다 해봤으나 결과는 늘 같았다. 특별한 이상이 없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혈액 검사, CT, MRI 모든 결과가 정상이었다. 다만 몸무게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얼굴은 점점 더 야위어 갔다. 스트레스성 신경쇠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이 약을 드세요. 하지만 약을 먹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오히려 밤마다 들리는 소리는 더 선명해졌다. 은정아, 은정아.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처음에는 어머니 목소리 같았는데 점점 더 늙고 쉰 목소리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이 무엇인가를 자신에게 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 나 미치는 건 아니지? 어느 날 은정이 울면서 물었다. 순심은 딸을 꼭 안아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순심의 어머니, 즉 은정의 할머니였던 박봉년은 계룡면에서 유명한 성거리 무당이었다. 연꽃 굿당을 운영하며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굿을 해주었다. 순심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일을 도왔고 자연스럽게 무속의 세계를 접했다. 하지만 순심은 딸만큼은 다른 길을 걷게 하고 싶었다. 그래서 은정을 서울로 유학 보내고 대학까지 보냈다. 무속인의 딸이라는 시선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살기를 바랐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엄마가 할머니한테 전화해 볼게. 왜 할머니한테? 그냥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순심은 계룡면의 연꽃 굿당으로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복년은 벌써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다. 할머니, 은정이가 좀 이상해요. 계속 아프고 말라가는데 병원에서는 이상 없다고.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할머니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애가 몇 살이지? 24이요. 그럼 때가 됐구나. 내가 그랬고 네가 그랬고 이제 은정이 차례인 거야. 순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신병. 대를 이어 내려오는 숙명. 신병이 뭐예요? 은정이 물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속삭이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뭔가 심상치 않았다. 둘 다 심각한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할머니가 무당이시잖아. 엄마도 어릴 때부터 그 일을 도왔고. 그런데 그게 대를 이어가는 거야. 무슨 뜻이에요? 신이 너를 부르는 거야. 무당이 되라고. 은정은 어이가 없었다. 21세기에 무슨 무당이야. 자신은 경영학을 전공했고 곧 대기업에 취직할 예정이었다. 그런 미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전 무당 안 해요. 절대로. 하지만 그날 밤 은정의 몸에서 일어난 일은 더 이상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밤 11시경이었다. 은정은 갑자기 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으아. 목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다. 하지만 그 소리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훨씬 나이든 쉰 목소리였다. 순심아. 순심아. 은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은정이 한 말이 아니었다. 옆에서 잠들어 있던 어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엄마? 순심은 딸을 보며 소스라쳤다. 은정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자신의 어머니 박복녀의 눈빛 같았다. 순심아, 이 애를 왜 이렇게 방치해놨니? 신이 부르는데 계속 거부하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야. 은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지만 목소리와 말투는 완전히 할머니였다. 엄마. 엄마세요? 그래, 나다. 이 애를 데리고 집으로 와라. 더 늦기 전에. 그 순간 은정의 몸에서 힘이 빠지더니 바닥에 주저앉았다. 정신을 차린 은정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엄마, 왜 그런 표정이에요? 순심은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순심은 은정을 데리고 공주시 계룡면으로 내려갔다. 연꽃 땅은 중장리 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다. 한옥을 개조한 건물로 앞마당에는 정말로 연꽃이 피어있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할머니 박복녀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또렷했다. 할머니. 은정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서럽고 그리웠다. 그래, 우리 은정이 많이 힘들었지? 할머니가 은정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던 손이 금세 따뜻해졌다. 할머니, 전 정말 무당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걸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신이 정한 거지. 너는 다만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은정을 바라봤다. 계속 아플 거야.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을 잃을 수도 있어.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받아들이면요? 건강해질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거고. 하지만 전 대학교를 나왔어요. 취직도 해야 하고. 할머니가 쓴 웃음을 지었다. 은정아, 학벌이 신을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운명이란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날 밤 연꽃 땅에서 잠을 자던 은정에게 꿈이 찾아왔다. 꿈속에서 은정은 넓은 연밭에 서 있었다. 연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곳이었다. 그 한가운데에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누구세요? 너를 부르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맑고 깊었다. 왜 저를 부르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전 무당은 싫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여인이 미소를 지었다. 평범함이란 무엇이냐?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평범함이다. 남의 길을 억지로 걷는 것은 평범함이 아니라 불행함이다. 그럼 제 길이 무당인가요? 그것을 네가 정해야 한다. 나는 다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릴 뿐이다. 여인이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은정은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오랫동안 차갑고 아팠던 몸이 금세 편안해졌다. 선택하거라. 하지만 무엇을 선택하든 후회는 하지 마라. 아침에 깨어난 은정은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한 달 넘게 계속되던 열과 두통이 사라져 있었다. 할머니가 아침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기분이 어떠니?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꿈은 꾸었니? 은정은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분이 내 몸의 주신이야. 몸주라고도 해. 앞으로 너를 지켜주실 분이지. 할머니, 정말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지. 하지만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야. 은정은 한참 동안 생각했다. 서울에서의 삶, 대기업 취업, 평범한 미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다. 어쩌면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평범한 삶이라는 것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보렴.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라. 신은 기다려주시겠지만 내 몸은 그렇지 않을 테니까. 은정은 연꽃 땅 앞마당의 연못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연꽃들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이것이 정말 자신의 운명일까?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일까? 아직 답은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